오늘은 한국 민족 종교와 그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의 어떤 목차는 민족 종교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개념 밑에서 한국의 민족 종교의 전반을 발생과 전개, 그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족 종교의 개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용어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과 하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민족 종교를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문화적 개념 그리고 민족 종교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의 문화적 개념을 살펴본다는 것은 종교와 민족을 소위 말해서 같은 평면에서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종교는 궁극적인 존재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인간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활동은 인간의 불안과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초자연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안심인명, 인간의 해방, 그 다음에 공동체의 완성을 도모하려는 제반의 활동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자 동시에 그 삶을 담는 문화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다르고 그 문화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가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다양성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중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고전 종교입니다. 고전 종교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문화의 혁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종교는 인류애와 선교 정신 그리고 구도 정신이 모여 형성한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애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구원을 전제를 하고 있으며 구도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대칭되는 종교를 보통 우리는 구복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는 반드시 인간 완성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교들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지배의 이념으로서의 어떤 종교가 탄생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토대로 형성이 되었고 또 중국의 한나라는 유교를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종교들은 예언자를 중심으로 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종교이고 즉 무슨 얘기냐면 신의 말씀을 예언자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같은 이런 고전 종교는 스스로 깨침으로써 승각자, 깨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비가 붙으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군자의 종교죠. 그래서 내성 외왕을 추진하고 있고 내성이라는 것은 인간 수련을 통해서 외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치국평천하는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왕도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덕을 쌓는 그런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고전 종교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민족의 근대적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 이전에 우리가 맥족, 예족 이렇게 얘기하듯이 족이라는 말로 존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민족은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같은 인간의 최대 삶의 단위, 생존의 단위가 바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류 집단은 본래 혈연적인 인종 집단이면서도 문화적인 민족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양식을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우리라는 집단, 기습감이 존재하고 집단의 충성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민족 공동체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 언어나 종교, 역사와 전통, 신화와 민족 영웅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의 보존과 번영,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신, 정책, 그러한 활동을 우리는 보통 민족주의라고 근대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대의 민족주의는 크게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집단 자체를 성화하는 것입니다. 민족 집단 자체를 성화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천손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민족의 기원신화를 신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민족 집단 자체를 성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 민족주의 내용 중에는 민족 정신이나 민족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거기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민족 문화의 고유성이라든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민족 정신을 창달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민족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역사나 영역을 성화하는 것이죠. 민족의 역사나 신화를 재현하고 이상국토화, 가령 예를 든다면 신라시대 때 불국토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고유성을 민족의 고유한 영토를 신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가 민족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대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문명화, 부국강병 이런 것들은 근대 민족 종교가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현안 과제이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민족 통일, 민족 통합, 인간 평등 뭐 이런 것들이 현대 민족 종교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근대에 돌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민족과 문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왕조가 그 지역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사회의 어떤 종교는 바로 별도의 구분 없이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주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근대 민족주의의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권별로는 서구의 시민민족주의, 그 다음에 비서구의 저항민족주의, 그 다음에 문화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근대 국가를 형성한 국가민족주의, 그 다음에 제방계급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저항하는 민중민족주의,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스스로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시민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 방식 중심으로서는 위로서부터 민족주의, 이 위로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도와 같은 신도 민족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족주의는 앞서 얘기한 민중민족주의, 시민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든다면 서구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자연 정착하는 내용들입니다. 특성별로는 인종민족주의, 주로 혈연과 인종에 관련되는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문화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라는 것은 삶의 전통, 민족문화의 전통 이런 걸로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민족주의, 이거는 권력다리로 형성이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민족주의는 바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된 그런 국가민족주의나 혹은 패권 국가의 피지배를 받는 지역의 아니면 민족 집단의 저항적 민족주의, 정치적 저항적 민족주의를 얘기를 할 적에 정치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종교의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민족과 종교와 민족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족 종교의 개념이죠. 근대 이후의 민족 종교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민족 종교의 개념과 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민족 종교의 개념은 고전 종교나 세계 종교에 대해서 대칭 개념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종교, 전파 번위가 전 세계적인 거, 이런 종교들을 갖다가 고전 종교나 세계 종교라고 했는데, 이에서 대칭적인 개념이 바로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대 이전의 개념이었고요. 근대 이후 근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근대 이후의 민족 종교들은 보편적인 민족 종교의 틀에 근대적인 민족 종교를 수용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해서 전파의 범위라든가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특성상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종교도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한 나라에서는 나라의 소위 말해서 국교 이런 것들은 국가주의 어떤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상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의 성공회와 같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영국의 국교이지만 사실은 국가주의 어떤 종교이고, 그걸 국가주의 종교 이전의 어떤 차원의 얘기를 한다면 바로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보편성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계획하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강조점의 어떤 차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는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의 이 민족 종교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본다면 보편적인 어떤 종교에 민족주의를 수용한 종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첫째 지향성은 뭐냐면 민족의 통합과 보존, 발전을 도모하는 종교. 이게 소위 말해서 선민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다. 모든 종교들은 구체적인 어떤 발성지에 대한 어떤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기독교는 유대민족, 그 다음에 도교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의 민중, 그 다음에 일본 신도라든가 이런 건 일본 민족, 이런 식으로 모든 선민사상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민족의 삶을 담아내는 민족 문화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문화를 담고 있는 종교라는 얘기죠. 이건 문화의 정체성과 삶의 통합성, 삶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성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우리의 민족 종교의 어떤 의미를, 즉 근대에 들어온 민족 종교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한국의 삶과 한국의 가치를 수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현장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민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이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그 다음에 민족의 통합, 민족의 자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현안 문제들을 수행하는 그런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민족 종교는 대체로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타난 민중신학, 민중유교 뭐 이런 것들도 큰 의미에서는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 한국의 불교, 한국의 도교, 한국의 천주교, 한국의 개신교, 통일교, 신천지 등에서 얘기하는 자칭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지향성, 가능성, 현장성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민족 종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편 종교가 신앙 지역이라든가 신앙 지역에 대해서 삶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토착화한다든가 한국적인 어떤 신앙 내용을 맥락화시키는 그런 어떤 종교를 크게 봐서 민족 종교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 민족 종교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적엔 대체로 한 서너 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항기 이후에 한국인이 창립한 자생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1860년에 동학 이후에 등장한 많은 신종교들,
정상교, 원불교, 그다음에 갱정유도, 물법교, 각세도 뭐 이런 등등 많은 신종교들을 우리는 민족 종교라고 통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민족의 역사나 영역을 신성화시키는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군 신화에 나타나는 당군의 홍익인간이라든가 이화이세 홍익인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당군 자체를 신봉하는 대종교라든가 당군교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들을 우리는 민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근대의 반제, 반봉건을 지향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담고 있는 종교들을 말합니다. 동학이라든가 동학을 위시해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고 있는 이 민족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담고 있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 종교들도 한국에서 통칭 민족 종교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광제 창생, 보편적인 어떤 모든 인류를 다 구제하고 사랑한다는 이 광제 창생, 그리고 소위 말해서 특수한 보국안민, 소위 말해서 현장에 살고 있는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이 보국안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또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이 네 가지의 어떤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국에서는 민족 종교들로 칭하고 있고, 또 이들 종교들은 민족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정통 종교와 토착 종교, 그리고 고유신앙 등을 활용해서 교단을 창립하고 형성한 그런 종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국 근대사를 주도한 종교들이 바로 민족 종교입니다. 한국의 근대 한국의 한국인들의 상과 이상을 그대로 표현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를 개성하고 해원과 신명을 강조하고 약자와 생명을 배려한 그런 어떤 종교였다. 근데 이 천도를 개성했다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하나님, 그 다음에 제세 이화를 강조하고 고유한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개성했다. 그래서 제천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성한 그런 어떤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원과 신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무속적인 어떤 신앙 개념과 전통, 영성들을 그런 개성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개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자와 생명을 거했다는 것은 해월 사상에서 보면 어린이와 여자들을 존중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까지 모시고 생명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어떤 종교였다. 이것이 뭐냐면 근대 한국인의 상과 이상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종교들, 그런 것을 담은 종교가 바로 이게 근대 민족 종교다, 한국의 민족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시련의 한국 근대사의 주인공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동학농민혁명, 3.1운동, 민족 무장항쟁, 그 다음에 실력 양성주의, 예조운동,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개성, 이 모든 걸 근대에 담당했던 종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문명 개화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에 지난한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이 실패의 어떤 과정 속에 한국의 민족 종교가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얘기한 시련의 한국 근대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얘기가 적절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한국의 근대 민족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비록 일제 36년 미 군정의 어떤 과정 속에서 비록 한국의 전통의 역사가 남북 분단 중에서 한국의 전통의 역사가 단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민족 종교는 여전히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현재도 꾸준히 그 개성의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 한국 민족사를 주도한 주체 세력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련의 한국 근대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한국 민족사를 주도한 주체 종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족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저평가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냉전 체제이고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이 온전한 주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개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 종교는 여전히 한국적인 어떤 영성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의 민중의 이상과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족 통일과 더불어 부활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